다 합의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저희 대표님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라스트 미닛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원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기업과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상대방이 마지막 순간에 큰 틀이 전부 다 합의가 됐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호사님, 제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었는데 마지막에 이 조항 한 개만 좀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좀 당황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전부 다 합의됐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져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부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썬큰 코스트라고 하는 매몰 비용이 이미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가 매몰차게 say no라고 하기가 심리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협상의 기술을 니블링 전략이라고 합니다. 니블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라는 표현이죠. 마지막에 본인들이 이런 상대방의 쫓기는,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대방의 심리를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실리를 취하려고 한두 가지 조건들을 추가하는 이런 니블링 전략이 주로 노련한 상대방들이 즐겨 쓰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주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을 때 첫 번째는 go to the balcony입니다. 그죠? 발코니로 나가서 시간을 조금 끌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 흐름을 그대로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끊고요. 그죠? 혹시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저도 의사결정권자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라고 해서 흐름을 좀 끊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 니블링 전략을 쓴다면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 협상을 할 때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협상을 할 때도 니블링을 썼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부장님, 지난번 협상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저희한테는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차단하는 게 방법이고요. 세 번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노련한 상대방이 니블링을 딱 썼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는 우리도 니블링을 같이 쓰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수용을 하면 저도 결제가 안 떨어지는데요. 혹시 저희의 이 조건을 그러면 수용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카운터 니블링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A라는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B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주로 여러 가지 노련한 상대방들이 협상의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두세 가지 클로징 시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단 협상을 수개월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각보다 많이 흐트러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가 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들을 그냥 들어주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기업의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오전에 협상할 때와 오후에 협상할 때의 집중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오전에는 가열차게 협상하고 상대방이 조건 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두 개, 세 개 반박을 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 항상 패턴적으로 맥이 풀려가지고 변호사님, 그냥 저희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를 협상 상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반복이 돼서 제가 그 이후에는 대표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 오전에 협상을 하시고 오후에는 실무자로 협상 플레이어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물은 99도씨에서 끄지 않는다. 100도씨가 되어야 끓는다. 끝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 있죠. 특히 협상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합의안을 어떻게 꼼꼼히 작성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아주 기분 좋게 전부 다 수용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만약에 계약서로 꼼꼼하게 문서화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도장을 진짜 찍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장까지 찍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세밀하게 미팅 미니츠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말을 바꿀 수 없게 중간 합의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계약서를 디테일하게 놓치지 않고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항상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다 합의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저희 대표님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라스트 미닛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부 다 협의가 되고 마무리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조건에 있어서 대표나 아니면 부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맥이 풀리고 그러면서 집중력이 더 흐려지는,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협상 중간중간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이 조건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거죠? 라고 상대방이 말을 바꾸지 못하게끔 우리가 안정장치를 만들면서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의 오프닝도 물론 워낙 중요하지만 이렇게 클로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니블링, 상대방의 그런 협상의 기술들에 넘어가지 말고 디테일을 챙기면서, 그리고 피로감에 우리가 좀 젖어들 때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분위기 환기를 시켜서 끝까지 악마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클로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